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총정리하겠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실마리가 필요한데요. 정말 회사 관계자로부터 듣는 그럴싸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가 중요한 또 소스가 되는데 뉴스도 잘 봐야 되고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들이 좋은 정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발표한 날 당일 주가가 급등하고 이후에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투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쫙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을 보는지 어떤 주식들을 좋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황부터 잠깐만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가 결국 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예, 잠깐 보여주시면 장중에는 19포인트 한 20포인트까지 올랐을걸요. 그런데 이제 다시 5포인트로 상승폭이 좀 줄었고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긴 했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직 좀 주춤거리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보면 11포인트인데 1.39%나 밀려나면서 결국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대한 부담감들을 시장을 지금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저희가 또 타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이랑도 이 얘기를 하면서 장 팀장님 얘기가 시장이 아주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놓고 그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약간 좀 목리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부양책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밀렸고요.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덜 좋았죠. 그래도 중국 경제가 가장 선방하는 국가이고요. 위안화 강세이고 오늘도 원하는 약세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이죠. 강세로 갔을 겁니다. 114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좀처럼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 총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융업에 관한 리포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제 한화손해보험이나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금융주에 대한 게 많이 나왔는데요. 금융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 가운데 일단 은행주가 제일 선봉에 있고 그중에 KB금융지주하고 하나 금융지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KB금융 보실래요? 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가가 3%였는데요. 장중에는 한 5% 오르지 않았나요? 5.2% 올랐네요. KB금융이 가장 선두에 있는 보면 21선도 위쪽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금융지주 타픽으로 말씀드렸었죠.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장중에는 종가는 2.9%였는데요. 장중에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은행주를 잘 봐야 되고요. 오늘 리포트 가운데는 이제 은행주가 아니라 보험주들이 꽤 있었는데요. 보험주는 은행주보다는 조금 더디죠.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이렇게 봤는데 그중에서 본다면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보험주 가운데서는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주봉인데요. 보면 지난번에 이때 강력하게 양봉을 하나 좀 만들어낸 것이 삼성생명의 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시가평가한다. 이런 그 삼성의 지배구조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그런 이 법률안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때 굉장한 상승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 전에 워낙 많이 하락했었어요. 보면 삼성생명이 그때 얼마인지 보실래요? 이때 보면 주가가 그 코로나 사태 때 31,000원 아니더라도 35,000원, 4만 원 했던 거니까 많이 빠졌죠. 삼성생명이 공모할 때 얼마 한 줄 아세요? 옛날 일인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주식들,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하고 비슷했어요, 인기가. 얼마 했었냐? 그 당시에 11만 원에 공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가는 13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다? 6만 원이다. 지난번에 얼마까지 빠졌다? 3만 원까지 빠졌다. 엄청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주 가운데서는 그 주식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보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도 있는데요. 보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수소차 얘기가 나왔죠. 현대제철하고 해서 수소차 얘기가 나왔고 지배구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 현대그룹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대글로비스하고 모비스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정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글로비스랑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꽤 조정 받았습니다. 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네, 글로비스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현대그룹주를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 글로비스 여전히 탑픽에 있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거예요? 현대모비스는 정말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상단했을 것이고 전장 부품 쪽으로 수요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그러는데 주가는 계속 몰라요. 오늘도 2.8%나 이제 밀릴 땐 같이 밀리고요. 그래도 보면 여기 저점들을 따박따박 지켜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비스도 괜찮아 보이고요. 금융주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하나 더 있네요. BNK에서 한국금융지주의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금융지주도 좋죠. 왜냐하면 증권주 가운데서는 키움하고 사실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전에 메리츠종금증권인데요. 메리츠하고 한국금융이 PF 관련해서 돈 많이 벌다가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늘리면서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IPO하는 기업들 뭐 대부분 주관사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상장 가치를 반영하면서 이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세게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뭐 한 6만 7천 원대 이 정도면 증권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키움증권은 어떻게 됐나요? 증권주 가운데는 뭐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이니까 키움도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았죠. 예, 키움하고 한국투자증권. 근데 한국투자증권들이 재료가 조금 더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빅히트는 보면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PER 38배면 두려움보다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빅히트가 이제 사흘째 약세인 거죠. 이 말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워낙 높은 밸류들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3일째 빠지면서 오늘 18만 7천 원이잖아요. 이쪽에 회원이 비어 있습니다. 3일밖에 없기 때문에 18만 7천 원이니까 20만 원 밑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앞서 리포트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면 빅히트가 PER이 막 60배, 50배, 60배 줬거든요. 기존의 엔터사들의 35배, 40배보다는 밸류를 더 줘야 된다. 밸류 당연히 더 줘야죠. 그런데 60배 줄 수 있는 설명력이 있느냐 이건데 이제 주가가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20만 원 밑에면 PER로 보면 여기서 38배라고 얘기했네요. 뭐 용기를 뭐 가질 때라고 하고 있고 빅히트 관련해서는 또 하나금융의 이기훈 연구원 엔터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반기의 매출의 컨센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 그 말은 이제 하반기 성장성이 덜 반영됐다. 매출이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대투 되게 세게 부르고 있네요. 하나대투에서는 빅히트를 38만 원을 목표가를 부르고 있어요. 앞서는 현대차는 26만 4천 원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워낙 초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3일째 훅훅 무너지고 20만 원 무너지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무너지면 단기적인 또 기회들은 조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들 리포트들이 좀 있었고요. 또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 현대제철도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최근에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죠. 수소 모멘텀으로 관련해서 현대제철이 관심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현대제철하고 글로비스하고 굉장히 수소 모멘텀으로 올라왔잖아요. 글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멘텀 플러스 지주사에 대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는 거로 올랐는데요. 현대제철도 보면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2, 3일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인데 조정의 폭이 뭐 상당히 얌전하잖아요. 그죠? 보면 0.8%입니다. 앞서 글로비스 조정받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 양호한 조정세이고요. 뭐 차트상 흐름이 차트상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치고 올라오는 요 정도 한 2만 5천 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3만 원 왔네요. 이 포스코도 그래요. 보면 이제 스토리를 뭐 얘기하다 보면 엮어가면요. 철강이 요즘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는 포스코를 좀 주목을 했어요. 포스코도 이 주봉이거든요.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서 대략 한 17, 8만 원대에서 20만 8,500원까지 올라왔죠. 오늘 3%나 올랐네요. 그런데 이 철강 업황으로만 보면 포스코도 괜찮게 봤는데 중국에서 워낙 철강에 대한 수요가 인프라 투자하면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로 올랐는데 현대제철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보면 포스코보다도 더 세게 붙는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현대제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면 뭐 삼성바이오 이제 주가 반등 좀 노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역시나 보면 오늘은 이제 금융주 얘기, 금융주는 이제 배당에 관한 매력들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마트도 보면 KB에서 19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올렸습니다. 예, 유통주 가운데서는 이마트가 미리 좀 돌려서 나온 모양새이고요. 최근에 보면 롯데마트도 오늘 뭐 하나 있었는데, 롯데쇼핑,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이런 종목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소비도 지금 뭐 워낙 억눌려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비도 뭔가 좀 촉발적인 모멘텀이 있게 되면 소비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쭉 전반적으로 리포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리포트 가운데서 에코프로하고 그 다음에 IS 동서하고 이 리포트 가운데 제가 관심 가질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그 얘기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